네, 2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물방울이 있대요. 구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얘가 낙하하고 있는데 그 물방울이 단면적 A에 비례해서, 여기 이 단면적이 있겠죠? 단면적 A에 비례해서 질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낙하할 거고요. 그러면서 최초 물방울 R0가 작아가지고 얘가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얘 반지름 R이랑 얘 속력 V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먼저 보면은 운동 방정식부터 세워보겠습니다. F는 이제 우리가 mdv/dt였는데 이제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dp/dt입니다. P는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mv/dt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많은 문제들은 m이 질량이 이제 일정한 상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미분 밖으로 빠졌어요, m.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dm dt v는 더하기 m에다가 dv dt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얘는 공기저항 없으니까 중력 mg 이거 하나만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요거죠. dm dt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가 문제인데, 문제에서 이제 얘 질량이 단면적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얘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얘가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이만큼 공간을 쫙 훑고 지나가겠죠. 얘가 당연히 단면적에 비례할 겁니다. 단면적만큼 얘를 쭉 훑고 지나가서 이렇게 쭉 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원통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여기 수분들을 쫙 흡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원통에 해당하는 부피에, 원통의 부피만큼의 이제 질량을 쭉 흡수하겠죠. 그 부피, 그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가 이제 dt의 시간 간격만큼 쭉 이동했다고 하면은 이 길이는 vdt가 되겠죠. dt만큼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v의 속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원통의 높이가 v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그만 공기 덩어리, 얘네들 이제 수분 덩어리들 밀도를 우리가 로 프라임이라고 하면 전체 질량은 이제 원통의 전체는 파이 r 제곱에다가 vdt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주면은 얘 전체 질량이 되겠죠. 얘가 질량 증가량입니다. dm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곱하기 부피 해서 총 질량의 변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dmdt가 바로 나오죠. dmdt는 로 프라임에다가 파이 r 제곱에다가 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써주면 로 프라임 파이 r 제곱 v인데 v 하나 더 있죠. v 제곱 더하기 mdv dt는 mg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dv dt를 쓰면 m으로 나눴으니까 g고 마이너스 m분의 로 프라임 파이 r 제곱 v 제곱입니다. 자, 근데 우리 구의 질량, 얘 구 형태니까 얘는 3분의 4 파이 r 3승에다가 로가 되죠. 이제 구의 부피가 이거죠. 3분의 4 파이 r 3승. 그다음에 로는 물방울의 밀도입니다. 얘는 공기에 있는 수분의 밀도고요. 로는 이제 물의 밀도예요.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g 빼기 로 프라임, 이렇게 써볼까요? 얘를 지우고 3분의 4 파이 r 3승 로가 되고요. 그럼 파이 r 제곱 사라지고 파이 r 제곱 사라지면 얘는 결국 4 r 로 분의 3 로 프라임 v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g가 빠졌죠, 앞에. g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를 보면은 로랑 로 프라임을 비교를 해보면 로가 훨씬 크겠죠. 얘는 물의 밀도고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밀도니까 당연히 얘가 훨씬 크게 됩니다. 분모가 훨씬 크니까 뒤에 있는 항이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그게 좀 편하겠죠? 어차피 엄청나게 작은 값이니까. 그럼 얘가 g가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g. 그러면은 dv는 g dt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v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v는 g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 이제 시간에 비례하게, 거의 비례하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반지름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걸 사용했었죠. 그럼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dm은 4파이 r 제곱 로에다가 dr이 되겠죠. 양변 미분했으니까. 근데 얘가 그대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dm 서로 같으니까 로 프라임 파이 r 제곱 v dt는 4파이 r 제곱 로의 dr이 돼요. 파이 r 제곱 사라지니까 dr dt를 구하면 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로 프라임 v에다가 4로가 되고요. v를 우리가 구했었죠. 그러면은 얘는 4로분의 로 프라임 gt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변화가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고, 얘를 또 적분해 볼게요. 그럼 dr은 4로분의 로 프라임 gt dt가 되고요. 얘는 r0부터 r까지, 얘는 0부터 t까지니까 r-r0는 8로분의 로 프라임 gt 제곱이어서 결국 r은 r0 더하기 8로분의 로 프라임 gt 제곱입니다. 이제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로가 로 프라임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걸 사용하면은 뒤에 있는 항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무시하면 그냥 얘가 상수가 돼 버리죠. 반지름이 상수가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얘가 엄청나게 미세하게 얘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 증가하긴 하지만 굉장히 아주 작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R은 이제 시간의 선형으로 증가하진 않고요. 제곱에 비례한다. 굳이 선형성을 찾자면은 요게 되겠죠? dr/dt가 얘가 4로분의 로 프라임 gt였으니까 반지름의 시간 변화율이 시간의 선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변화와 이제 반지름 변화 알 수 있습니다.